원래 이 자리에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구호를 녹음하고 이제 미디 가사를 마치 노래방에 영상처럼 가사를 넣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거랑 이제 연결이 안 돼서 조금 약간 미비한 면이 있어서 좀 아쉬운데 혜주님한테 일단 그거는 뭐 심하더라고요. 다음부터 하기로 하고 아유 장추파도스 일단 진짜 어디 가나. 자 제가 말씀드리고 어쩌면 싶은 거는 그렇게 하는 짓이 개딸 뭐 그 가발이 어떤 딸들 개혁가나 한딸들 형평가도 여기 처음에는 그런 애들하고 비슷하지. 정신병자 취급을 좀 당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도 또라이 취급을 받고 있는데 그 양반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정말 말할 가치조차 없는 그냥 상또라이 취급을 받아왔는데 그렇게 또라이 취급을 받아왔던 자 우리 태영씨 저 파워포인트 제 거 띄워주세요. 예, 받아왔던 시절이 거의 2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20년 넘게 또라이 취급을 받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대통령이 되었고 부정선거로 한번 정권을 빼앗겼지만 다시 한번 등판을 하셨죠. 그죠? 예, 나이가 8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원고 없이 바로 마이크 잡자마자 예, 정말 면 영서를 바로 나옵니다. 그게 준비된 정치인이고 그리고 준비된 실력 있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니 미국 국민들이 나이 먹은 노령의 트럼프 대통령을 정말 신뢰한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신천지는 어디도 안 빠지는 거야. 20년 동안 그 사람이 또라이로 매도당한 그 모든 문구를 하나로 압축하면 그게 Make America Great Again. 예, 원래 발음도 좋아요. Make America Great가 원래 문구였는데 그거는 레이건 대통령이 썼던 문구이고 그걸 다시 부활해서 쓴 게 트럼프 대통령이죠. 20년 동안 또라이 취급당하고 정신병자 취급을 당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그 20년 동안에 일관된 주장 그가 20년 동안 주장했던 얘기가 지금은 다 사회 문제가 돼서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정말 최악의 문제가 되었죠. 예를 들면 이민자 문제 같은 거 20년 전부터 너무 과도하게 이민을 많이 받은 게 미국의 중산층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때부터 트럼프 같은 사람은 또라이 취급 당했습니다. 그렇게 또라이 취급을 당했던 사람이 그 일관된 주장을 20년 동안 변하지 않고 하고 그게 결국은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진 겁니다. 불과 3% 남짓한 초반 지지율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경선에 20명 가까운 그 공화당 쟁쟁한 후보들과 정말 꼴등으로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다 논리와 말빨로 이긴 다음에 최종 경선 후보가 돼서 그 당시 가장 강력한 힐러리 클린턴과 붙어서 대통령이 되었죠. 근데 부정선거 문제를 당했기 때문에 그 대단한 트럼프조차도 2020년 대선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조작으로 대통령을 민주당 바이든한테 헌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음모론자, 정신병자 취급을 4년 내내 받아가며 그리고 수많은 기소를 당해 머그컵이라고 하죠. 그 뒤에 키가 이렇게 눈등으로 정해진 그 배경 앞에 본인의 신원이 얼굴이 딱 드러나는 범죄자 취급당하면서까지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까지 절대로 미국을 정상국가로 회복시키겠다는 꿈을 놓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한 결과 다시 대통령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윤 대통령이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해가고 있고 여러분들은 지금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급속하게 망하고 있는 중인데 이 망해가고 있는 나라를 근본적으로 되돌리기 위해선 그 반국가 세력의 핵심인 부정선거 문제를 재임 기간 중에 그냥 당당하게 공론화시킨 겁니다. 그 순간에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닌 아빠. 검사 윤 대통령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범죄자를 찾기 위해서, 범죄를 규명하기 위해서 범죄와 전쟁을 싸워왔던 연결이 윤 돼야 대통령이 되는데 연결 안 했어. 대통령의 모습이 그냥, 아닌 그냥 검사 윤석열로 돌아와 지가 대한민국을 알아서 좀먹고 있는 이거는 가장 딱 강력하고 자세제요만. 최악의 그거 범죄 딱 집단인 기본기는 부정선거 그거 카르텔을 정조준하여 칼을 대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신 겁니다. 당연히 그 카르텔, 이 사회를 모두 장악하고 있는 입법, 사법, 행정, 언론 모든 영역을 다 장악하고 있는 그 카르텔에 의해서 또라이 취급을 당할 거를 각오하시고 저지른 겁니다. 국민을 믿고 당장 계엄령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성과는 단지 선관위, 세 군데의 선관위 사무소를 털어 무엇을 얻었는지 모르는 그 불적 증거와 인적 증거 이 정도가 다였을 거라고 추측하지만 그나마도 탄핵 과정에 하나도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지를 해왔던 우파 진영에서 있는 사람조차도 그를 또라이 취급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 내내 당당하고 또 당당한 태도로 심지어 거의 정신승리에 가까운 태도로 우리 이겨 있다, 걱정 마라, 돌아온다, 국민들한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면서 호소를 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이 결국은 사회를 바꿉니다. 대세에 또는 시류에 편승하여 그 대세에 추정한다는 그 비겁함에 타협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고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절대 불의에 타협하지 않았던 사람이 결국은 세상을 바꿉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이 시련을 이미 계엄령을 선포하는 그 순간에 이미 다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구치소 그 안에 대통령이 지금 영화의 날씨, 지금 보면 날씨가 틀렸지만 그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인격살인을 당하고 사법적 처형을 당한 이 와중에도 국민들을 위해 희망을 주문을 하고 용기 잃지 말라고 하십니다. 윤 대통령을 다시 복권시키겠다고 하는 거는 그저 단순한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망상이나 헛된 꿈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이 수십 년 동안 본인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당시 미국인들의 그 망상이라고 주장하는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누가 뭐라고 하도 위축되지 않고 끝끝내 그렇게 자신이 대한민국 아니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꺾지 않은 결과 지금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미국의 공공의 적, 미국을 위태롭게 했던 사실상 전범 국가들을 하나 둘씩 처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네수엘라와 이란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중국이 장악한, 중국에 장악된 언론 노조에서 완전 장악된 언론에 의해서 왜곡된 주장을 듣고 있는데 단지 석유 패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베네수엘라와 이란을 공격한 게 아닙니다. 베네수엘라와 이란은 전 세계 석유 매장량 1위와 3위 국가이긴 한데 그게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이란을 공격한 이유는 석유 패권이 아닌 미국의 민주주의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사실상 테러 국가이기 때문에 공격한 겁니다. 지금 미국이 2020년도에 당한 선거 테러는 마치 미국이 9.11 테러를 당한 거와 마찬가지 상황인데 지금 대한민국 언론에는 미국이 트럼프의 어떤 그 돈만 밝히는 트럼프라는 그런 미친 노인네가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매도하고 반미 감정을 유발하고 있지만 사실은 미국을 선거제도를 통해서 공격해왔던 그 수많은 반미 국가들의 주범자들을 지금 응징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부정선거 문제에 주범 국가들을 지금 하나둘씩 정리해가는 와중에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거냐. 우리나라는 베네수엘라와 이란과 마찬가지로 미국을 선거제도를 통해 공격한 전범 국가 중에 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그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지만 아주 간단하게 미국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 참칭하고 있는 이재명 씨를 미국에 불러 대놓고 돈 내놓으라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찍소리도 못하고 달라는 대로 다 퍼준 결과 5,600억 달러라는 대한민국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실상 빵 셔틀 삥을 뜯겼는데 옆나라 일본이 6,000에서 6,500억 달러, 우리나라의 인구 그 다음에 경제 규모가 3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경제국가 일본한테 6,000억 달러, 6,500억 달러를 뜯어갔지만 우리나라는 일본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경제 규모인데 5,600억 달러를 삥을 뜯어갔습니다. 트럼프는 제조업 국가, 특히 미국의 흑자를 많이 내고 있는 제조업 국가에 강한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제조업 일자리가 동아시아 국가들에 흘러가는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고 소위 미국의 블루칼라 노동자 또는 레드넥이라고 하는 미국의 전통적인 노동자 계층의 지지를 압도적으로 받아 그들의 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조업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미국에 다시 끌어오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탈당하고 고민 중이면 자유로 가자. 트럼프는 한중일 동양 3국을 미국의 제조업을 삥 뜯어먹은 일종의 전범 국가로 취급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같은 취급을 받는 동양 3국이 비슷한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미국은 중국을 미국의 안보 위협을 해주는 적성국가 취급을 해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엄청난 사실상 형벌을 내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나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인데 왜 이렇게 3배가 달하는 과격한 우리나라에 대한 처방을 내리는지 답은 딱 하나입니다. 자유은 내부가 엔초 일본은 한국과 달리 미국의 민주주의를 직접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국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직접 공격했습니다. 2020년도에 그 증거가 지금 백일화에 드러났고 지금 미국은 대한민국을 미국의 민주주의를 직접 공격한 테러 전범 국가로 취급을 내심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해요. 내부의 프락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종의 전후 배상금의 성격으로 아주 과격할 정도의 조공을 바치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격한 조공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미국의 테러 선거제도를 통한 미국의 민주주의를 직접 공격한 테러 국가가 대여섯 국가가 있는데 그 나라 중에 몇 나라가 한국, 베네수엘라, 이란 그리고 가장 최종 보스로 중국이 있습니다. 한번 얘기를 해봐야 그런 나라들한테 어마어마한 징벌적 세금 또는 전후 배상금을 물리고자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의 핵심입니다. 중국을 괴멸시키고자 하는 이유는 중국이 미국에 대한 민주주의 공격을 직접 사주하고 기획한 국가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미국에 대한 공격을 직접 실행한 말하자면 행동대원, 행동대장에 해당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 외에 가장 강력한 제재를 당해야 될 나라가 사실 대한민국입니다. 그거를 지나가는 여러분들은 전혀 짐작조차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6천억 달러 삥을 뜯겼는데 그보다 경제 규모 3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가
5,600억 달러를 뜯기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제 기준에서는 지극히 상식적인 겁니다. 미국은 자국을 공격한 한국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미 적성국가 비슷하게 취급하고 있고 한국이 절대 중국에 종속되지 않게 중국에다가 조공바칠 모든 금액을 탈탈 털어가는 정책으로 한국을 압박한 겁니다. 사실상 전후 배상금 성격의 조공을 강요해서 뜯어간 성격입니다. 그 5,6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 지나가는 여러분들이 한 돈 1,000만 원씩 미국에 삥 뜯긴 거는 사실 한국이 친중 부정선거 카르텔이 미국의 좌익 정권을 만들기 위해 미국의 민주주의 제도를 직접 공격한 거에 대한 전후 배상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후 배상금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또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뭐냐?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친중 연합국들의 공격에 가장 강력한 물적, 인적 증거를 제공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양국의 안보를 위해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존속을 위해 국군을 건 결단을 내린 게 바로 2024년도 12월 3일날 결심해서 실행했었던 비상계엄령입니다. 맞습니다. 비상계엄의 주된 목적은 한국과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목숨을 건 결단이었고 그 목숨을 건 결단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나마 아직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이 나라의 모든 정치인을 중국은 그냥 중국에 조종당하는 친중 좌익 그냥 꼭두각시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정치인 그 어느 누구도 트럼프와 트럼프 행정부의 그 어떤 끈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소식을 듣자마자 연락해서 모종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사람이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가 당선돼서 2기 행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알자마자 바로 용기를 내어 결단을 내린 게 비상계엄령입니다. 그 비상계엄령을 무력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이미 장악하고 있는 친중, 매국노, 중국 간첩 정치인들이 득달같이 국회에 모여 강제로 계엄령을 해제시킨 게 바로 계엄 해제고 그 이후에 당연하다는 듯이 내란죄, 허위기소로 탄핵시켜서 사법적 처형에까지 이르는 것도 사실 이 나라가 내부적으로는 이미 중국에 완전 장악당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중국에 완전 장악당한 가짜 국회를 쫓아내고 진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직무 복귀시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뿐 아니면 대한민국이 미국에 의해서 전범 치복을 당해 대한민국의 국부가 완전 털리고 사실상 식민지로 다시 한번 전락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의 운명을 지금 상태로는 정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중동에 군함을 파견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중국 때문에 이재명 씨는 주저주저하고 황당한 개소리로 답변하며 무슨 우주전쟁이 나면은 파견하니 많이 이런 개소리를 하는데 이미 이 나라의 정치 세력 전체가 중국에 사실상 코가 껴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국가 세력을 청산하는 방법으로 반국가 세력의 가장 커다란 핵심 세력인 국회를 날려야 되는데 지금 국회가 여야 할 거 없이 완전히 친중에 묶여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힘들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조만간 미국의 어마어마한 경제 제재를 받을 것이고, 사실상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한 IMF 체제로 급속하게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나라를 중국에 팔아먹은 그 죄를 미국이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직접 배상 요구를 하는 방식의 경제 제재를 할 겁니다. 그 경제 제재를 약간 좀 의미가 없는데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미국의 대미 협상 파트너는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제가 국회를 쫓아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은 그런 거를 제가 우리가 잘 몰라요. 짓지도 않은 죄를 미국에 의해서 단죄받을 위치에 있는 겁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대한민국이 직접 공격했고, 그 죄값을 우리나라가 조만간 올해 안에 치르게 될 겁니다. 미국은 중국에서 한국을 해방시키기 위해 그 중국의 완전 장악당에 있는 우리나라 정치권 전반의 청산을 사실상 요구할 겁니다. 근데 국민과 이 친중 정치권이 완전히 절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미 감정이 촉발될 때 우려스럽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미국이 대한민국의 정치 체계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과 기존 친중 정치 세력을 절연하는 활동을 우리가 주장하는 겁니다. 기성 정치권 전체가 다 이미 중국의 장악당에 있는데, 그 정치 세력과 일반 국민들을 절연을 해야 미국이 한국의 정치 세력 전반에 교체를 목적으로 한국을 응징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응징당하고 그 응징당한 한국의 정치 세력 전반이 다 죄값을 치르고 청산당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미국이 한국을 동맹국으로 다시 취급해 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전체 대한민국이 사실상 미국의 적성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만 그거를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구호 좀 외치고 우리 마지막 연사 오건호 대표님한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잠깐만. 우리는 윤 대통령의 직무복귀를 원합니다. 윤! 오케이! 우리들이 주장하면 이상이 아닌 현실이 됩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윤! 오케이! 윤 대통령의 직무복귀는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주장하는 겁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기 전에 국민한테 내가 이런 용기를 이런 취지에서 냈었노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듯, 우리도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윤 대통령을 강제적으로 직무 복귀시켜야 됩니다. 그 직무 복귀를 위한 경제적 논거로 저는 전후배상금을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직접 공격한 테러 전범 국가입니다.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직접 공격한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떠한 미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받든 간에 그것은 우리가 미국 3억 2천만 국민의 민주주의를 직접 공격한 테러를 자행한 국가이기 때문에 받는 응분의 대가입니다. 그 응분의 대가를 줄일 유일한 방법은 미국의 민주주의 회복에 실질적인 조력을 해왔던 윤 대통령을 다시 직무 복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화이팅! 조선제 화이팅! 준영군 단식 후 예의주시하고 있었으며 유튜브 파들의 문제 팬덤이 돼서 무엇이 중원지를 몰라요. 프림 박준영 본인이 그런 댓글을 달았나요? 단식으로 보는 위세를 확고히 하려 한 거네. 제켄다 오케이
오케이. 예,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남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초 구민 대표님이 여러분, 올라서 약간 걱정되는 게 그리고 있어요 지금. 강남역을 네. 지나가는 우리 시민 여러분, 어, 내일 BTS가 컴백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까? 아니야. 이 나라가 지금 중공 천지가 되게 생겼습니다. 맞습니다. 이재명과 그리고 이 나라의 범죄 선거 대표님이 국힘과 자유와 혁신을 민주당 공격하는 이 양당이 이 나라를 중국에 내다 잘 팔고 들어보겠습니다. 있는 거 아닙니까? 대선 후보 8번 네, 오근호 대표 대한민국은 들어보겠습니다. 있기 전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600년 동안 대로 무너지는 건 바라지 않아요. 중국에 예전으로 조공을 돌아왔으면 바치는 합니다. 개쓰레기의 나라였습니다. 예, 싫다. 우리 시민 여러분, 네. 자유 대한민국 네. 건국한 지가 몇 년이 지났습니까? 70년이나 지났는데도 준영 아직도 실망이에요. 중국에 조국을 바치려고 하는 개쓰레기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비아님, 알겠습니다. 중국놈들 발바닥을 만지면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살고 싶습니까? 자유인으로 살려면 우리 시민 여러분 구호를 외쳐야 됩니다. 다 나가! 나가! 다시 한번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제가 다 나가면 크게 다 나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힘과 민주당 이 양당이 대한민국을 팔아서 중국에 갖다 바치고 자신들은 영원히 이 나라의 주인으로 범죄 선거로 여러분을 짓밟고 군림하는 독재 권력으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을 노비 삼아서 영원히 독재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중공 개같은 거지같은 나라의 힘을 도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재의 정치인들, 검사와 판사 새끼들, 고위 공무원 새끼들, 방송과 언론 이 개자식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나가! 다 나가! 다 나가! 다 나가! 여러분 여기 전광판에 있는 사진을 보십시오. 여기에 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한 분은 공무원에서 탑을 찍었고 또 한 분은 공무원 한국사 시험 강의로 탑을 찍은 분입니다. 두 분 다 공무원 세계에서는 레전드입니다. 레전드. 김선태 충주면은 유튜브로, 그러나 전혀 다른 유튜브로 공무원인데 공무원 같지 않은 아주 삼류 감성, 아주 재밌는 짧은 영상으로 데이터를 쳐서 지금 프리선을 했습니다. 프리선은 이제 자유인이 된 거죠. 이 김선태는 앞으로 계속해서 방송과 그리고 언론에 회자되면서 김선태는 두고두고 수십억을 벌어들일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있습니다. 공무원 강의로 탑을 찍었던 전한길 선생은 똑같은 공무원, 한 사람은 공무원이었고 한 사람은 공무원을 가르치는 강사였는데 전한길 강사는 이분도 강사를 때려치우고 지금 외치고 있는데 부정선거, 범죄선거를 외쳤는데 이 전한길 선생은 오히려 방송과 언론에서 욕을 해대고 있습니다. 정신 나간 놈이다. 아주 정신없, 그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똑같이 잘 나가던 두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계속 잘 나갈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이제 음모론자
그리고 정신 나간 사람으로 매도가 될 겁니다. 양아치입니다, 양아치. 자, 여러분, 김선태처럼 살 겁니까? 아니면 전화기처럼 살 겁니까? 누가 성자입니까? 그리고 김선태는 관심을 가져준 것만으로 지금 중tum의 김선태는 대한민국이 망가져도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자기만 방송에 출연해서 그래서 얼굴을 들이밀면 괜찮다. 예. 잠깐만요. 나왔네요. 사실 20대들이 지금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 켜져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이 김선태는 정치 문제, 범죄 선거 문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MBC가 써주고 SBS가 써주고 KBS 그리고 종편방송국이 출연을 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범죄 선거 이 문제를 입을 대는 순간 나락을 가기 때문입니다. 와, 지금도 밝아요, 지금. 우리 모든 시민들이 대부분 시민들이 내가 봤을 때 이렇게 김선태처럼 범죄 선거 문제를 말하면 나락이 가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동창들 사이에서 부정선거 범죄 선거 문제를 말하면 무시당하고 외면 당하지만 고생들이 많으시네요. 누가 옳습니까? 선생님 오늘 잘하시네요. 그리고 범죄 선거 문제를 말하는 사람 아닙니까? 오해를 한 게 있어요. 네. 근데 커피 믹스도 못 마신다. 하여간 대한민국의 고생 문제는 많으신다는 뜻은 이 아니에요. 범죄 선거 문제를 사람님은 말하지 않고 네, 갑자기 이 문제를 사람들의 언급하지 않는 자들은 어쩔 수 비겁한 자들입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많은 연예인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부정선거 문제를 범죄 선거 문제를 언급을 하면 나락을 간다. 음모론자로 외면당한다. 고립될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 자유시민들은 어떻습니까? 범죄 선거 끝까지 처단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부정선거 범죄 문제를 입을 닫는 자들을 나락을 보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처단해야 됩니다. 범죄 선거를 마치 음모론이라고 하는 자들이 전부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말할 때는 약속하지만 오늘 외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게요. 예, 우리 옥 대표님. 여러분이 왔어. 역사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역사 시간에 보름 안에 선주교에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압니다, 시공관님. 네. 슬라이드 다음 넘겨주시죠. 달살자님, 네, 저도 맞습니다. 슬라이드 좀 넘겨주세요. 가끔 가다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고려말 그리고 조선이 창건할 때 선주교에서 평양의 선주교에서 쇠봉둥이 맞아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정몽주입니다. 정몽주. 이 정몽주는 죽었지만 조선은 건국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600년 중국의 조공을 바치는 나라는 계속되었습니다. 이때 정몽주가 이방원에게 같이 살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또 저런들 어떠하리 성황당 뒷담이 무너진들 또 어떠하리 우리들도 이같이 죽지 않은들 또 어떡하랴. 태종 이방원이가 정몽주에게 같이 살자고 그랬습니다. 지금 전한길 선생은 정몽주하고 같습니다. 지금 국힘이라고 하는 범죄 집단이 우리 전한길 선생들은 선생 보고 신기하네. 이런들 어떠하리 이렇게만 해줘. 저런들 어떠하리 범죄 선거 외치지 말고 감사합니다. 지방선거 승리하자고 꼬드기고 있습니다. 손익이 그만. 정몽주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또 죽어 100번이나 다시 죽어 백골이 헛과 먼지가 되어
넋이야 있건 없건 임금님께 바치는 충성심이야 변할 리가 있으랴. 정몽주는 이렇게 답을 하고 쇠몽둥이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멸망을 막지 못하고 조선이 건국되었습니다. 제가 시민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사람은 바뀌는 겁니다. 우리도 무력을 갖추자.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정몽주가 깨닫지 못한 것은 뭡니까? 의원들, 공직자들이 조선 정입니다. 우리들과 같다. 의입니다. 이 나라의 권력은 바뀔 수 있지만 이 나라의 정의는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전하길 선생은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예. 이 나라의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의 의를 위해서 그래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요즘 전환기 선생님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봉주가 사람의 눈치를 살폈듯이 그러다 사람에게 충성하면서 쇠몽둥이에 맞아 죽었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었듯이 우리 자유시민들은 범죄 선거 문제를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회 권력에 충성한다고 해서 이 나라가 잘 살 것 같습니까? 해내줘야 차라리 됩니다. 이재명 정권에 아부하는 게 낫습니다. 썩은 국민의 힘이 아니라 우리 자유시민들은 정의를 외쳐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전하길 선생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전환기 정신 차려라. 예. 정몽주처럼 사람 눈치나 보다가 유진수 한쪽 사람 편들고 국회 편들어 맞자 쇠몽둥이에 맞는 그런 불행이 올 수 있는 겁니다. 국가 권력이 최고 권력이 아빠고 나라. 우리 자유시민들은 범죄 선거를 척결하고 이 나라의 정의가 회복되는 것을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집회 이름이 뭡니까? 다 나가! 다 나가. 불의에 파입하자는 개새끼들, 이런들 어떡하고 저런들 어떡하자는 이런 개새끼들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범죄 선거는 이 나라를 조먹는 개새끼들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힘 있고 돈 있고 그렇게 하면 사람 사는 겁니까? 여러분, 돈에 많고 적으면 하늘이 내리고 준 것입니다. 이거 칼뱅이 집 아니에요? 태어났는데 삼성가의 아들이면 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칼뱅이 여러분, 그 돈을 못 사는 구하는 거 사람은 신이 주신 사람 새끼입니까? 복에 의한 거 칼뱅이 집 아닌가요? 그건? 사람이라면 모르지. 무슨 의를 구해야 되니까. 의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의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 판사, 검사, 경찰, 언론, 군인 이 나라에 기자들 다 정의가 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돈이 없습니까? 권력이 없습니까? 왜 사람이 없습니까? 이 나라가 망하는 이유는 정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이 나라에 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만이라도 이 나라의 정의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중심을 지키자고요. 그래서 이 나라의 부정한 현실, 부당한 현실을 고치기 위해서 끝까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다 나가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외치겠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야죠. 맞습니다. 범죄 선거 다 나가! 다 나가. 다 나가! 다 나가. 어떤 새끼도 상관이 없습니다. 범죄 선거에 몸을 닦거나 범죄 선거에 지지하거나 범죄 선거에 침묵하는 개자식들은 전부 나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저는 마지막 구호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다
다 나가! 다 나가! 다 나가! 다 나가! 예, 감사합니다. 파이팅! 아이고야. 오늘은 걱정하는 부분이 방송을 안 나와서 진짜 다행입니다. 예. 따라갔어 따라갔다. 예. 집회가 마무리된 시점인데, 자 여러분들, 훈련님 좀 알아주시고,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제 말 들으십시오. 저기, 우리가 뭘 잘못했다 반성을이야. 제가 이 집회 주최자고, 그리고 제가 이 집회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집회의 성격과 방향을 규정하는 사람은 저이고, 그래서 저는 이 집회의 리더라고 일단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집회의 리더이고, 이 집회 방향과 어떤 성격을 규정하는 사람인데, 일단 여기에 올라와서 연사를 올라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은 사전에 옥살이하면 저럴 수도 모든 있겠죠. 내용을 협의하고 내용을 숙지하고 좀 이렇게 부탁이 하진 조금 않아요. 석방됐군요. 다만 이런 내용을 일단은 좀 참고해서 저는 이해를 다음에는 보다 못하겠어요. 안정적인 집회를 좀 아니 추진하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런저런 사단이 좀 난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그 집회에서는 뭔가 방송 장비 문제 때문에 좀 사단이 났었는데, 오늘은 이제 집회 마무리쯤에 일단 그 집회라는 거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해야 되는 말을 굉장히 정결하게 정제돼서 하는 건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을 다 해버리면, 이러면 이제 그 집회 의도와 취지에 공감하지 않는 분들이 또 다른 반응을 나올 수 있거든요. 일단 저희 집회는 국회 전체가 대한민국의 주적이다,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든 국회를 응징하기 위한, 촉구하기 위한, 국민들한테 뭔가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집회인데, 일단은 이 취지에 다들 따라 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애국가 없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애국가를 불러야 될 입장도 아니고 분위기가 아닌데,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일파불파. 그리고 이 집회 홍보해 주신 많은 유튜버님들 제가 따로 제가 방송을 통해서 감사함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약간 어수선한 관계로 이쯤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저 사람 못 나오게 해요. 집회장에서 맨날 저렇게 그냥 못잘 쳐갖고 말이야. 우리 오빠들 그냥 다 그냥 불만 만지고 말이야. 전에도 뭐라 그랬어. 내가 윤석열 여기는 윤석열이라고 감사하다 했잖아. 그래서 내가 했잖아. 윤석열 한번 하나만 또 냈어. 그래 지금 그러면 여기 집에서 한번 물어봐. 길을 막고 물어보는 거 장동혁이 안 찾았냐? 물어보라고. 장동혁 얘기를 왜 못하냐고. 지사하는 사람 아니야. 내가 얘기했잖아. 왜 지상사하고 유명이 있냐고. 맨날이나 나오지. 몇 번 해야지 나와가지고. 여기 집에 나와가지고. 여기 나오지 말았는데 왜 자꾸 나와. 우리를 제기를 잘못해서 아니 우리 얘기했잖아. 부정선거하고 이성애랑 뭘 잘못했다고 반성해. 당신은 하나 반성해.
시키지 마. 뭘 잘못했다고 아, 저 등장했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가 오늘 자, 이거 올립시다. 자, 내가 신호 따를게. 한 사람만 이야기하세요. 아니, 지쳐서 신호를 해줘야지. 예? 그거 맞지, 지금. 저 주차에 가서 막아야 된다니까. 저 끝에 가서.
처음에는 국민당이 나쁜 정당이 아니었는데 신춘파들이 다 스파이들이 그 당을 장악을 해버려서 신춘 딸랑이 정당이 됐는데 그래서 대만 사람들도 그걸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차이니원 총선 때부터 지금 라이칭도 총선까지 2대째 진보당에서 거기 좀 인격 진보라는 단어 들어가면서 거기가 애국을 하는 세력이고 대만에 있는 국민당은 이름도 똑같게 국민의힘이랑 비슷하죠. 저는 그 말을 넣은 게 일부러 대만 국민당 포지션으로 중국이 이용해 먹으려고. 아, 죄송해요. 지금 여기 조금 그 저부지법 청년이라는 저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것 때문에 그 파장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지금 저기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기억났습니다. 저번에 윤석열 대통령님이 부정선거로 당대표 된 거 아니냐고 했던 그 사람이네요. 와우. 검증을 하고서 제발 올려야 되겠다. 거기 바람처럼님 그 예. 모델 이 사다리 난 게 연사가 검증 안 된 사람이 올라와서 그래서 검증된 사람만 좀 세우자. 이게 좀 결론이. 그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예. 아니 근데 윤 대통령님 그 기억이 납니다. 예, 제가 공부를 잘 못해서 그렇지 이런 쓸데없는 거를 잘 기억을 하는데 저기 뭐야 윤 대통령님이 대선 후보로 뽑힌 게 부정선거로 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서 아니 그러면 대통령 때 부정선거로 이겨내고 된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잘 모른다고 그래서 아니 그거를 왜 잘 모르냐고 물어봤던 기억이 나네요. 아 대단한 사람이군요.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오늘 저기 뭐야 집에서 뭐 부모님이랑 싸우고 나왔나 왜 그러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지금 여기 우파 국민들 우파 분들이 지금 다 분노하고 있어요 지금. 예. 도대체 어디서 뭘 잘못 먹고 와서 지금 이 난리를 치는 거죠? 저 어디 갔어? 아유 괜찮습니다. 예. 아니 그 되게 무진하게 그래가지고 막 와가지고 때렸어요 맞았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옆에서 아니 그렇게 맞고 때리는 사람이 왜 멱살 잡고 발로 찼냐고 그랬더니 막 이러더니 뭐 하더니 당신이 경찰이 아니잖아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래서 난 두 사람이 좀 잘 그냥 여기에서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해결하라 그랬더니 당신이 경찰이 아니잖아 막 그래서 아니 그냥 두 사람이 그럼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가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저보고 야 그러더라고요. 이상한 놈이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같은 이 집회에 참여한 사람이라면 아 왜 그러시냐고. 그렇죠. 이게 맞는 건데 네. 그 쟤랑 아까 둘이 앉아갖고 얘기하는 거 봤어요. 뭔 친분이 있는 것 같은데 친분이 있구나. 그 주연 사람들이 거기 같이 있었대요.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네, 조천재님이 그러더라고요. 상황은 뭐 처벌이니 뭐니 할 만한 것까지 아닌데 너무 감정이 격해있으니까 아니 근데 저 사람은 지금 자기가 때려놓고서는 맞았다고 계속 경찰한테 어필하고 앉아있어. 네. 저 이 일을 치는 거예요, 저 사람. 그러니까 그러면 저기 우리한테 연락처로 주시면 만약에 저기 하게 되면 우리가 증인으로 쓸게요. 발로 때린 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저기 뭐야 저 미친 거 아니야 저거? 궁금한 건 저 사람이 바라님 보고 반말했어요. 아까 나한테 야라고 그러더라고. 장발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나한테 저 사람이 나한테 야라고 그러더라고. 아, 그 참 기분 나쁘죠. 그러면. 당연히 나쁘지. 야라고 할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전혀 그런 바라님이 그냥 찍고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아니 나는 두 분이 그냥 해결하라고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 야라고 그러더라고. 저 사장님, 네, 저 아니
제가 오른쪽 찾아서 자기가 피해 불러가다가 그 검증 안 된 영상 한번 등장하고 이분이 수업을 찍었는데 수업에서 깜짝 됐었다고 분이 있었는데 인생한 거는 인정하는데 저는 상황 전혀 모르고 그냥 같은 물었는데 너는 옳고 나는 그렇게 머리 꼬댕이 장난식으로 이렇게 서로 입장을 달라서 이게 오늘 제 그러면 지금 일을 지금 제가 공부하는 집회하는 여기가 좀 생각보다 좀 복잡하네요. 지금 여기 난 몰랐어.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나한테 붙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님이 부정선거로 뭐 저기 뭐야 그 국민의힘 저기 뭐야 대선 후보로 뽑힌 거 아니냐고 물어봐서 대화를 나눈 거는 있었는데 나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몰랐어. 몰랐어. 왜냐하면 그때 인상착의를 이렇게 자세히 안 봤었거든.
안녕하세요. 한두 번 뜬 게 아니에요. 나머지 분들 같이가 그래요.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계시면 그러시가 가시고 나머지 저 분만 세계 하면 돼요. 저기 대표님 저기 경찰관이라고 괜찮아.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머리 아파. 장바나 해딸이나 서부 청년 탐방하면 안 된. 사람이 나면 말씀하세요 이거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아, 저 사람 이름이 옥철이에요? 무슨 옥철이에요, 저 사람? 오해를 받은 게 아니라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언행을 했습니다. 분노를 일으킬 언행을 했어요. 김옥철. 저 사람 이름이 일단 김옥철이래요. 아니 근데 저 경관님은 왜 이렇게 난리야? 여기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지. 아니 개인적. 경관님 아니 길거리에서 말하는 거 왜 이렇게 많으세요? 아니 길거리에서 말할 수도 있지. 왜 이렇게 많으세요?
아니 말도 못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장동혁 이상 뭐가 아니야. 아니 이게 스트레스 받으면 저로 가시면 되지. 왜 말하는데 와가지고 들으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아.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자기네끼리 아니에요. 저 사람은 자빠요. 우리 오빠고. 우리가 무슨 같은 게 아닙니다 지금. AF님 안녕하세요. 차분하게 대화로 푸세요. 아 폴라님 장추파도스는 저도 극혐인데 집회 나온 목적 우선시해야죠. 개목 목적인데 왜 싸움을 거나요? 집행 유예 기간이면 조심해야 해요. 아 서부총련 갔나요? 서부총련 싸움 불리할 텐데. 아이고 대표님 또 욱하셨다. 아 싸워서 남은 게 뭐가 있다고. 제가 거기서 이제 말렸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말리는 거예요. 말리다가 말리는 거. 아니 말리다가 뭐가 문제였냐면 저한테 장동혁한테 불만한 아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이 사람이랑 예, 오셨어요. 예. 올 예. 때마다 흰머리 하나씩 넣네. 아, 그래요? 걱정이네. 예. 아, 일단, 여기는 지금 약간 좀, 난립니다, 난리. 지금 뭐 경찰들 신이 났고요. 바람총리 내일 보스 홍대 집회 없다고 맥가이비님한테 전해주세요. 아, 그래요? 반상 안 한다고 다시 간방 갔잖아요. 조심하라고 전해주세요. 오. 장빠들이 왜 이 집회에 나옵니까? 장빠인지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예, 윤 대통령님에 대한 어떤 뭐 의구심을 자꾸 표하기도 하고 저 사람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인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예. 항소재판에 반성 안 한다고 제고 누가요? 이러다 강남 집회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개인의 감정 잠시 내려놓고 마이크 잡아야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저 사람 아까 저한테 똑같이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이가 32살이면 32이나 됐대요. 32이나 되니까 저런 문제는 말이 돼요. 근데 저 사람하고 옥 대표님하고 무슨 관계야? 아니, 그러니까 서부지법 청년인데 대표님이 죄를 이제 많이 걷어주신 거야? 빨간 줄 근데 이 난리 치는 거야? 네. 미치겠다 진짜. 아유 야. 못하게 막. 그래서 저 친구랑 같이 하나 어디야? 걔도 형한테 반말 했었는데 바로 봤어. 야라고 한 거를 봤거든. 그러니까 유유상종이야 사람은. 사람은 유유상종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집회 아사리판도 완전 다 내버리고 남의 집회. 아니 1호라고 저기 빼준 거 아니야? 1호라고 빼준 거 아니야? 나가가지고 우파 저기 박살내라. 저기 자기도 그걸 무조건 우파 박살낸다 이렇게 생각 말하지 말고 그냥 들어줄 수 있는 만약에 토론 집회했다 그러면 그냥 들어주면 돼. 알겠습니다. 근데 미안한데 오늘 토론 집회 한다고 약속도 없었는데 갑자기 하길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오히려 아니 토론 집회면 더 반대되고 아주 극적이면 더 재밌지.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토론 집회를 하게 되면 근데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끼리 이렇게 하면 재미가 있지. 근데 지금은 약속이 안 된 거라고. 약속이 안 된 걸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찐으로 토론이 붙으면 안 되고 나처럼 이준삽이 돼야 돼. 그래야지 되는 거야. 약간 저쪽에서 이거 물어보면 일로 도망가고 저게 필요한데 지금 저기 그 태영 씨는 이걸 토론 그냥 리얼 생 토론으로 생각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아무도 지금 토론 집회로 생각 안 하니까 지금. 그런데 이 정도면은 저기 뭐야 그 약간 사고방식뿐만 아니라 기본이 좀 안 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속이 안 된 걸 해서 그런 거고 약속이 된 거면 뭐 토론할 만하지 논쟁할 만하잖아. 어른인데 지금 하는 행동인데 예상처럼 하고 근데 옥 대표님 이게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거는 사실은
너무 좀 심하잖아요. 아무리 내가 약속이 그랬나, 안 되면. 내가. 아니 그러니까요. 나는- 이게 아니 옥태표님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말할 때도 그 팔짱을 낀다니까. 이렇게까지 갈 정도로 이렇게 일을 진행시키는 거는 이게 맞아요. 내가 진행 안 시켜서 얘가 올렸어. 나한테도 얘기도 안 하고 진짜 걸렸다니까. 난 얘기가 된 줄 알았지. 본인이 원하길래. 아, 그러니까 하더라도 저 친구가 저게 위험 요소가 있는 계속 사람들이 올 때마다 그랬습니다. 저희 대지진주한테 제가 성북에서도 완전 아사리판 냈대는데 성북 쪽에서도 내가 모르니까 못 봐. 그게 아니고 서로 이야기된 토론이면 괜찮아. 근데 이야기도 안 되놓고 저 지금 친구 개념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제가 전에 대지진주 할 때도요. 알렉스도 예. 개념이 있고 없고는 사실은 아, 저게 사람의 아니 특성인 잠깐 겁니다. 들어봐. 이게 예정된 토론이고 반대자의 토론 입장이면 서로 의견이 다르면 그거는 상관이 없어. 그지? 그잖아. 생각이 서로 다른데 그걸 무대에 올리고 토론하게 하는 거는 상관없어. 근데 오 지금은 대표님. 잠깐만 들어봐. 지금은 그런 예정이 전혀 없었다고. 약속도 없었어. 그러니까 이게 생뚱맞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알렉스도 난 집회를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 갑자기 갑자기 토론도 하듯이 한다고 하는데 나는 토론이 아니고 본인이 발표한다고 했어. 제가 원래 예정이 없었고 이제 뭔가 워낙에 본인이 그거를 해보고 싶다고 하니까 해보고 싶어도 안 이거는 했어야 돼. 통제된 토론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와중에 난 또 다른 분이랑 다른 얘기 하니까 그 중간에 무슨 얘기를 올라가서 마이크가 했는지 몰랐고 제가 좀 몰랐어요. 여기 나온 사람 중에서도 장난이 있어요. 벤처파트 저런데 하나 있을 거다. 그런 식으로 나왔어. 근데 그러니까 불만 있으면 나와서 나랑 얘기 봐라. 마이크 잡고. 그러니까 나와서 도발을 방역 도발을 한 건데 약간 그거는 이제 근데 올라와서 마이크 잡고 할 만한 얘기가 아니었다. 올라와서 토론 집회니까 사회자도 없고 토론 중재자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생뚱맞게 진행이 돼서 마이크 잡고 관계한테 비난을 약속이 그런 안 얘기 한 거잖아. 약속이 안 된 플레이니까 뭐 어쨌든 미안하고요. 네. 제가 미안한 게 첫째 동생이어서. 아니 첫째도 이게 아니 뭘 말할지 몰랐던 것 같은데 어쨌든 약속이 안 뭘 된대. 말할지도 몰랐고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랐고 그런 사람이 얘기해가지고 근데 저 친구는 저 상황을 이제 즐긴다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한테 이렇게 불만이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뭔가 토론이라는 형태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실상 고발을 한 거야. 고발을 해도 개의치 않은 거지. 고발을 당했다라는 상대방이 어르신들한테는 당신들이라고 개의치가 않았는데 정상이 안 돼. 이게 일단은 아니, 약속이 안 된 플레이인데. 그건 잘 몰랐어. 충분히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박 대표님이 조금 굉장히 난감하실 인성이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성이 그만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이 나한테 신경을 안 쓰면 그 한도를 하는 거예요. 알렉스도 너무 쉽게 그렇게 매몰차게 얘기하지 말고. 매몰차게 얘기할 수밖에 아니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저 친구 전에 행진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가 이거 끌면서 하는데 뒤에서 입질하면 얘가 진짜 갈 때도 뭐라고 하려다 그냥 말았습니다. 제가 그만할게요. 그러니까 약간 기본적인 게 여기까지 아니에요. 하고 그때 한 분이랑 넘는 걸 한번 어떻게 소영 저렇게 씨랑 보내. 애새끼도 아니고 10대도 아니고 32살이 저렇게 한다면 난리 나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나 만약에 못 제가 받아들여, 나한테. 고등학생이나 그러면 내가 그럼 내가 그냥 봐줘. 아니, 그냥, 친구가 고등학생도 안 그래. 고등학생이면은 그냥 그래 어린 새끼가 되려고 하는데 저 새끼 존나 그냥 없어. 나 개돼지들 또 팔짱 싫어하는 보더라니까. 다 기억이 나. 내가 그래서 저 새끼 건방진 놈이라고 내가 수천이한테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전에 얘기한 적이 있어. 제가 진짜로 한번 두드려 맞지는 않아가지고 저렇게 되는 거야. 한번 제대로 한번 제대로 걸려가지고 맞았으면 저런 소리를 못하지. 절대로요. 연단에 우리가 안 되면 오퍼레이팅 쓰는 것도요. 다시 한번 바꿔주세요. 이거는 결정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개 아사로워요. 진짜. 본인한테 피해. 그러니까 뭐 본인이 앞으로 다 감수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왜 이러냐. 예. 뭐 저는 그냥
에이씨, 네, 뭐 바람에 오늘 거의 따뜻한 거 하시면 간만에. 그러니까 이게 그럴까? 현장에서 뭔가 경기를 이렇게 세 명만 하고. 근데 오케이 죄송해요. 아니요,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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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 없는 아우 진짜 예. 여기 뭐 통제가 안 된 데서 이제 세상은 넓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라이들은 이런 얘기를 할 건 아닌데 저기 뭐야 제대로 한번 임자 만나서 제대로 한번 교육을 받으면 이러지 않는데 그런 과정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예, 이게 안타깝네요. 안타까워. 네. 그리고 내일 광화문에 BTS 뭐 컴백 라이브를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찌시 이런 걸로 저기 약간 이런 프레임 같아요. 트럼프 형 우리나라 이렇게 BTS도 보유하고 사람 많이 모이는 나라야. 이런데도 나한테 벙커버스 쓸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내일 혹시 광화문 가는 자제분들 있으면 좀 주의 좀 시키시고요. 좌파 정권이라 사고는 안 날 것 같은데 근데 그쪽은 좀 위험하긴 합니다. 그러게요. 이거 나중에 이제 초천재한테도 다 피해 갑니다. 연설도 사전 브리핑 필요. 예, 사이코패스라니 리허설에 하나. 예, 오랜 시간 동안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스패너님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 일단 저는 자유대학 쪽 집회를 참여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특수부대까지 왜 BTS 공연에 배치시키노? 그래요? BTS게요? 너무 제 표현인데 왜요? 자유사랑이 다시 계속군요. 예, 국민 시선 돌리기 공연 이 시국에 정신 나간. 그러게요. 고생했어요. 응원합니다. 잘사자님, 예, 방공 아저씨,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